네, 4부 초선 열전. 오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초선 열전 아니고 지도부 열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지도부에 계시는 거죠? 네, 저 장경태 최고위원 최고위원이시고 네, 비대위원이시고 그래서 오늘 지도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도 한 수십 번 한 것 같은데 바이든 날리면 요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100번 들었다는 조경태 의원께서는 발리면이라는 또 새로운 주장이 또 나왔어요. 발리면으로 뭐 이렇게 보면 바이든 날리면 발리면까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행 위원은 어떻게? 저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진짜 잘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미 이렇게 국가적 관심사가 됐고 네. 뭐 오보 논쟁도 있고 뭐 대통령이 거짓말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고 대통령께서 또 어제 진상규명을 하자 이렇게까지 하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체 동영상을 놓고 진짜 어떤 맥락에서 발언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뭐 그 소리 연구가 음성 연구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음성을 소거해서 실제로 어떤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를 이제 밝힐 단계가 됐다고 봅니다. 아, 그 앞뒤를 다 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추출해서 밝혀보자. 네. 일단 장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하고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한번 주십시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이런 우리 속담도 있는데요. 사실 단지 이 외교 활동 과정에서 나온 이 발언을 네. 뭐 유감 표명, 사과 표명 하시고 넘어가시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인데 지금 계속 마치 진상 규명하자, 진실을 확인하자 이렇게 되시면서 전 국민 듣기 평가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초반에 방송에서도 뭐 XX 뭐 바이든 약간 엑스팔리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방송을 해왔는데 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 공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풀 워딩을 정확하게 이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언론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보도도 하고 저희도 XX가 X면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아하. 조심스럽게 설명할 수 있었던 이 상황을 호미로 막을 수 있던 상황을 이제 진실 공방하자 하면 이제 뭐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제 청력을 압수수색할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진실을 뭐 기소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대통령의 품격만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해프닝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저는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의원님이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본말을 호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이것이 이미 해프닝이 아닙니다. 해프닝이 아니고요.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의원님이니까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사건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가로 열고 미국 가로 닫고 이렇게 자막에 달고 MBC에서 네. 예. 그리고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직접 거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과의 외교 문제로까지 이게 비화가 된 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간단한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론의 본질은 그렇다면 언론이 왜곡 보도했냐, 왜곡 편집했냐입니다. 네. 왜곡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것은 일반 개인 시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치권의 문제로까지 비화됐는데 해프닝이니까 그냥 사과하고 끝내라? 아니 이거는요 영어 표현으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외그더 독이라고요. 예.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외국도 네, 예. 몸통은 이겁니다. 진짜 대통령께서 미국 의회를 조롱하고 네. 바이든을 욕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밝히자고 하시고 만약에 대통령께서도 오죽하시면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실 공방을 하자. 그리고요 대통령이 앞에 뭐 비속어를 쓰신 부분 네. 그거는 꼬리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다 밝혀주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사강이 맞다. 네. 진실 밝히기 그렇지만 더 중요하다. 진실은 아니 일반 개인도요. 의원님 보세요. 의원님 그 만약에 어떤 언론에서 의원님의 발언을 왜곡 보도하시면 아이 그래 그 해프닝이다. 그러고 끝납니까? 그러니까 정정 보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정정보도 할 수 다시 있는 게 한번 아니라요. 말씀드리지만 네네. 이
정말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마찬가지로 좀 대응을 좀 원만하게 했으면 좋을 텐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에서 네. 바이든 대통령과 48초간의 환담이라고 주장하는 저는 네, 인사라고 보지만 그때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환 안보실장 쪽으로 이야기한 발언입니다. 그러면 외교부 장관과 안보실장 쪽으로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나서 한 발언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를 향한 발언입니까? 또 아니,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보시면- 대한민국 국회와 야당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게 그러면 이거는 욕설이 아니라 자 본질을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보시죠. 자꾸 자 본질을 저희가 보세요. 특기평 가기 시작하면 한도 의원님 끝도 본질을 없으니까요. 보셔야 되는 네. 게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아니요. 민주당한테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좀 나중이고요. 예. 자 본질을 왜 나중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다 사과도 필요해요. 다 제가 그거 부인한 적은 네. 아닙니다. 의원님 있잖아요. 언론 보도 오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에 대한 정정 보도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정 보도, 예. 개인이나 국가나 정부나. 그리고요. 자 보세요.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희가 글로벌 펀드에서 최초로 국제사회에 그 제3국가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1억 불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앞에 모두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모두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그것을 미국 의회가 우리가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미국 의회가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바이든이 쪽팔릴 이유가 뭐가 있어? 제가 이런 표현 쓰기 싫지만 대통령께서 당연히 저도 싫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당연히 저는 걱정하실 수 있다고 봐요. 네. 거야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야당이 그것을 거부해서 돈을 공유할 수 없게 된다면 가로 열고 내가 주어가 나예요. 쪽팔려서 어떡하지? 바이든이 아니고 이것은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미국은 국회라고도 안 그래요. 의회라고 하지. 의회라고죠. 그리고 또 아니 미국 의회가 대한민국이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수당이 네. 민주당에서 지금 그것을 아니 바이든이 돈을 받는 건데 그거를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 지금 그거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국민의 이제 주장인데 국회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미국은 의회라고 왜냐하면 상원 하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걸 굳이 갈라쳐서 미국 국회 이렇게 MBC 또 바이든이라는 걸 또 적시를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혼란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정원 유착 얘기까지 이제 전달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국회 표현도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상원 하원 이런 미국의 이 상원 하원 의회를 구분해서 말씀하신 발언은 아니라 보고요. 이 미국 입법부를 지칭하신 발언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은 뭐 큰 논란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국회는 그것도 좀 다른 근데 상황이 국회는- 다른데요. 저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니요, 제 정말 안 발언이니까요. 되는 잠깐만 거예요. 기다려 주세요. 끝나고 말씀드리면 네. 예. 국회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튼 반대하진 않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대한민국 국회를 모독한다든지 그래도 협치의 대상이라고 항상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고 이야기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폄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것까지 반대하진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어찌되건 이 바이든은 딱 나왔을 때 이 심지어 이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해명도 또 뒤집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바이든은 아니었다였습니다. 바이든은 무섭고 대한민국 국민은 안 두렵습니까? 정말 이게 이런 진실 공방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전 국민께서 다 이게 지금 마치 친박 진박 네오박 논쟁처럼 이게 달리냐 난리냐 발리냐 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한심하게도. 그래서 아무튼 이 외교 순방 과정에서 7일간 1일 1 사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 발음 가지고 논쟁을 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 외교 순방 일정에 대한 총체적 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하시길 자,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김혜경 여쭙겠는데요. 의원님. 네. 의원님에 대해서 어떤 언론이 결정적인 오보를 했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면 그래 해프닝이니까 넘어가자 이러세요? 만약에 그것이 국가를 지금 운영하시는 분인데 만약에 의원님의 당락과 차기 총선의 당락과도 연결되는 오보가 있었다고 치면 아 그거 해프닝인데 그냥 사과하고 끝나지 이럽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이걸 해프닝으로 축소를 하세요? 진실을 아니, 밝히자는 제가 건데. 해프닝으로 축소한 게 해프닝이라고 아니고요. 말씀을 하셨죠. 본인께서 당장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말 세련되게 대응하셨으면 이 정도까지 확대 안 됐을 세련되게 겁니다. 우리가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저희는 면을 오버라고 바꿔서 생각을 하니까.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정원 유착을 얘기합니다. 네네. 민주당하고 MBC하고 유착이 지금 맞습니다. 돼 있다라고 그런 또 의혹이 있다. 김행 우리 네, 저도 최고위원 또 그 얘기했어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게요. 사실 6시 한 22분인가 네. 처음 그 당시에 그 풀기자로 들어간 MBC 촬영 기자가 네. 촬영을 해서 그 12개 언론사에 송출을 했습니다. 송출했고, 네, 그러니까 예. 12개 언론사에서 다 받았죠. 근데 9시 전에 이미 이게 짤방에서 다 돌아요. 동영상까지. 네. 다 돌고 그 밑에 자막이 나중에 9시 넘어서 그 첫 보도를 한 MBC의 자막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엠바고도 깼고 기자가 어떻게 커뮤니티에 유출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 그 뭐 기자 저도 뭐 기자도 오래 해봤고 네. 청와대 대변인도 해봤지만 이런 경우 이럽니다. 엠바고에 대한 기자들의 윤리 규칙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촬영 기자들이 도대체 누가 그 영상을 유출했냐 기자단에서 먼저 색출하는 것이 그간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문제 삼기 전에 네. 그간에 보면은 언론사에서 누가 엠바고를 깨면 간사단에서 관련된 기자들 다 모아서 유출자를 색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제재도 기자단이 먼저 결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적으로 보면요. 그때 당시에 수행했던 촬영 기자단의 간사단에서 이것이 어떻게 커뮤니티에 유출이 됐는가를 먼저 밝혀내는 것이 제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가 공당의 원내 수석께서 예. 그대로 인용해서 MBC가 보도하기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짤방의 자막과 이쪽의 자막이 같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박홍근 원내수석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알았냐? SNS에서 보고 알았대요.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SNS라는 게 진짜 뉴스도 있지만 가짜 뉴스가 맞습니다. 제가 저희 지도부에서 저희 비대위원 최고위원 회의랑 똑같죠. 회의를 할 적에 SNS에서 본 것을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없어요. 그것은 누군가가 확신을 줬다는 저희는 합리적 의심을 했을 뿐이 그래서 없어요. 확신을 갖고 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간단해요. 사실 정말 뭐 고발하신 분도 계시니까 네. 수사 의지가 있다면 관련자들의 통신기기만 저희가 점검해봐도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문제도 아니에요. 아니 그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SNS에서 떠드는 얘기를 갖고 더더군다나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최고회의에서 그렇게 보도도 되기 전에 말할 수 있어요? 한 정치인이? 네, 할 수 있죠. 아, 그럼 MBC는 저렇게 하는 MBC는 정확하게 좀 네, 말씀드리면 네. MBC는 10시에 이제 보도가 됐고 10시 7분이요. 9시 한 39분에 이제 언론에 배포가 됐기 때문에 엠바고 해제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했다라고. 엠바고 전에 예.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그렇죠. 박홍근 원내대표 말씀하셨죠. 얘기를 엠바고는 했고요. 언론에서 네. 보도 지침 이제 보도 이 네, 네. 제안을 거는 참고로 좀 거고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니 당연히 저도 이 당시 상황을 보면 네. 6시 28분부터 7시 반에 모두 다 송출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8시에 이미 정치부 기자들 단톡방에 다 돌았어요. 영상을. 저도 네. 봤습니다. 네, 네. 최고위원회 회의하기 전에 이미 그 영상을 봤고 이거 문제 있는데 제 귀에도 정확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끼들 바이든 쪽팔리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모두 발에 넣을까도 고민했습니다만 어찌되건 이 영상이 정치부 기자들한테 다 받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와 있고 그 과정을 당연히 보고 듣는 대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부 그게- 회의에서는 이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당의 원내 일당의 원내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저희 원내 여러 이 스텝들이 있습니다. 다 확인해서 발언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엠바고가 9시 39분에 해제되고 10시 7분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가지고 엠바고 지침도 지킨 MBC를 상대로 그리고 MBC만이 아닌 SBS 뭐 하여튼 모두가 다
똑같이 유사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방송사, 언론사 기자님들 다 바보 아니잖아요. 사실 다 귀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다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 보도를 했는데 왜 유독 MBC만 이렇게 공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때 제가 네. 이제 다른 언론사가 저희도 비대위 끝나고 나니까 다른 언론사에서 막 왔어요. SBS도 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했어요. 예, 예. 했는데 그때 전부 다 이렇게 먼저 얘기했어요. 지금 뭐 MBC에서 그거를 보도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발언 내용이 명확하지도 않고 또 대통령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것이 풀기자들의 취재 영역인지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네. 또 외교적 파장 문제도 있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 MBC 발표를 하면 저희도 할 수뿐이 없다. 이거 속보 경쟁이니까 제가 직접 기자들한테 확인한 내용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언론은 속보 경쟁에 따를 수뿐이 없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당 대표께서도 혹시 모르니 진상규명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무슨 바베큐 효과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막이 있으면 자막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귀당의 당 대표께서도 다시 검증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일단은 요 네. 질문을 김혜영 우리 위원님한테 MBC도 그렇고 특히 대통령실 영상 기자단이 네. 정당한 취재였다. 그리고 왜곡이나 짜집기 같은 게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기자단 해명이 그래서 예. 네 어떻게 어떻게 이제 보시는지요? 촬영 기자단이 그랬고 오늘 아침에 촬영 기자단 중에 또 일부가 네. 다시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엠버거가 깨졌고 커뮤니티에 유출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이제서야 사실 이게 먼저 선행됐어야 되거든요. 그게 밝히는 게 너무 더 필요하다. 그럼요. 예. 엠바고를 깬다는 것은 기자 사회의 금기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대변인단에서 대변인실에서 개입하기 전에 기자들이 먼저 제재를 가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 벌칙을 기자들이 스스로 정합니다. 요 다른 좀 질문이긴 한데 우리 김의겸 지금 대변인하고 네. 지금 좀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김의겸 대변인 주장은 뭐 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네, 네. 이 시간 타임라인 비슷한데 대통령실에서 어떤 대처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많은 시간 동안 홍보수석은 없었고 네. 김성한 실장이 잠깐 나왔긴 나왔었는데 다른 얘기하러 나왔다가 네. 얘기했고 네. 행정관 한 명 정도가 아침에 나왔다. 네. 이 부분은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제가 네. 대통령실을 대변할 입장도 그렇죠.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그러고 네. 싶은 생각도 없어요.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김의겸 의원님에 대해서 참 저랑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저 그분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었고 그렇죠. 저도 있었고요. 정권은 다르지만 네. 정권은 다르지만 예. 저는요. 청와대 대변인실의 운영 시스템을 아시는 분이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정말 후한무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후한무치하다. 다자 외교를 예. 가잖아요. 다자 외교를 가면요.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현장에 못 들어갑니다. 대개 외교부 장관만 수행을 해요. 홍보수석실에 있는 직원들이나 홍보수석까지 포함해서 다 프레스룸에 있어요. 예. 프레스룸과 행사장은 상당한 거리가 있고 실제로 통신하고 하는데 빠르면 금방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도 해요. 네. 저도 그런 경우를 있었습니다. 그거 김의겸 대변인이 대변인 시절에 지금은 뭐 높은 의원님이 되셨지만 충분히 너무나 잘 아는 상황이세요. 제가 그냥 청와대 근무 안 했든 그냥 국회의원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면 에이, 청와대 시스템을 모르시니까 저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그리고 당시에 홍보수석실에서 분명히 그 녹음 테이프를 기자들한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이크도 되게 이제 그 풀기자가 수행할 적에는 이게 라인 마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이펙트 마이크를 꽂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소음이 굉장히 많아서 안 들려요. 그것을 홍보수석실의 홍보수석이 책임 있는 답변하기가 어렵고 또 미국은 시차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진짜 대변하고 싶지 않아서 괜찮지만 가변적인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네. 짧게만 네, 말씀드리면 짧게만, 이 홍보수석의 브리핑은 어찌되었건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하고 대통령 본인에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회의장에는 안 들어갔더라도 이런 좀 의혹과 논란이 생겼습니다. 대통령님 어떤 발언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지 지금 날리면 발리면 뭐 날리면 이런 논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난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된다. 혹은 기억이 잘 안 나지 않는다. 이런 정도 최소
최소한 발언을 하셨다는 보고요. 지금 엠바고 어겼다고 계속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풀단의 기자단 단톡방에 도는 하다못해 대통령님의 대국민 연설문도 미리 단톡방에 엠바고 풀리기 전에 단톡방 도는데 그럼 그 단톡방도 당연하죠. 다 엠바고 걸 것이며 아니죠. 심지어 이 영상은 이 대국민 연설문이나 이렇게 이 사전에 나온 발언이 아니라 이미 기 발언했던 영상을 찍은 내용이 기자들의 단톡방이 돌았고 그 내용을 저희가 보고 당연히 이제 지도부 회의에서 모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뭐 기자들의 단톡방에 도는 거는요. 네. 저희가 기자 풀을 하면요. 예. 당연히 단톡방에서 다 돕니다. 그거 하고요. 커뮤니티에서 돈 거하고는 다른 것이다. 굉장히 다른 자, 겁니다. 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정리를 안 좀 되죠. 이제 해보죠. 커뮤니티는 언론사는 아니고. 약간 차이가 일단은 민주당이나 이제 우리 오늘은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네네. 본질은 대통령의 어떤 발언, 네. 비속어든 뭐 어떤 네. 막말이든 네. 그렇지만 또 김행 우리 비대위원님은 그게 아니다. 본질은 어떤 그런 것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그게 유출된 아니죠. 부분. 네네. 그래서 본질은- 외교에 손상이 갔던 부분. 본질은 실제로 미국 국회와 네. 바이든을 폄하했는지 아닌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아니게 되는 거나. 그럼 아니죠. 국회는 그러니까 검증하자고 했고 아. 이재명 대표께서도 검증하자고 하셨으니까 아. 검증해서 만약에 MBC가 왜곡 편집을 했거나 예. 오보를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과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은 언론 탄압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시민도 언론사가 자기에 대해서 오보를 하면 저기 그 언론중재위에 가서 제소할 수 다 있습니다. 제소합니다. 예, 예. 네, 저희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거 네. 뭐 어떻게 검증이 됩니까? 저는 그것도 조금 검증이 이게 소리 분석학자가 와서 못 네, 그래서 밝혀냈다고 하긴 제가 하던데. 전체 예. 지금 뭐 아직 검증이 안 됐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언론사 기자들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제한된 인원들이에요. 그렇죠. 그들 예.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통신기기 접촉을 누가 했는지 네. 그리고 실제 전체 동영상이 어떤 맥락에서 촬영이 됐는지 네. 그리고 음소거를 다 하고 소리학자는 언론학자들 다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부분들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저는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칫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나라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요? 예. 아니 죄송합니다. 네. 이게 너무 죄송해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자칫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면 국정 수행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본질은 욕한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했다고 저는 대통령께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그 생각해요. 이후에 사과해도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렇지만 본질은 저희 동맹인 미국과의 국제 외교 참사로까지 벌어지는데 MBC가 정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 지금 또 다른 데도 많이 얘기했고 두 분도 아주 지도부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박진 장관이나 외교 라인들 김성한 뭐 김태호 차장 등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야죠. 홍보수석도 잘못했다 이렇게 잘못이 얘기합니다. 있으면 그러니까 검증하자는 거죠. 아, 이것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공직자라는 것은 네.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죠. 근데 무조건 저기 나가라 옷 벗고 나가라 이런 식은 정치 공세죠. 아니 최고위원님은 당신 옷 벗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세요. 최고위원님 아니 근데 자꾸 네.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개인에 안 대한 되죠. 인신공격식으로 아니,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행 박진 비대위원님에 대한 장관께서 제가 개인적 얘기 안 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좀 자제하시고요. 네. 제가 외교 참사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7일간의 외교 순방 하루하루가 일일 일사고였기 때문입니다. 네. 뭐 지각 출발부터 시작해서 이 조문 취소, 한미 정상회담 48초가 말 그대로 회담입니까? 48초가. 그러니까 또 의회를 향한 뭐 대한민국 국회든 미국 의회든 제가 이건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은 사실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기도 없는 한일 정상회담 이렇게 굴욕적인 대일 외교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한미 여러 가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지금 밝히지도 못할 이 진실 공방, 기억 공방, 이제는 한국어 발음 공방까지 대통령께서 한국어 발음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공방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사과를 하셔야지 지금 미국은 욕한 적 없다. 그럼 대한민국 국회와 야당은 욕해도 됩니까?
진실부터 말이 안 되는 밝히자는 거죠. 거예요. 진실부터 그래서- 밝히고. 그래서 경질을 하자는 그래서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얘기가 예. 하지 않습니까? 진실이 다 밝혀지고 난 진실이, 다음에 예. 야당에 대해서 비속어를 썼다면 그것은 저는 대통령의 사과가 사과를 하셔야 전제돼야지 된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는 건 정치적 공세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진실은 이래요. 한일 한미 예. 외교 정상과 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의혹이 앞서서 그때 그것을 브리핑한 분이 좀 과도하게 앞서 나갔다는 김태호 부분을 차장이 말하는 거죠? 인정합니다. 네. 그렇지만 자 보세요. 한일 그 간담회라고 할지 뭐 뭐 약식 약식회담이라고 뭐 회담이라고 할지 하기도 모르겠지만 하고요. 예. 한일 관계는 이미 노무현 아니 문재인 전 문재인 대통령 때 때부터? 완전히 무너져 갔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막판까지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다 2년 9개월 만에 만난 거예요. 2년 9개월 만에 만나서 어렵게 한일 정상 간에 회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그것을 의미가 저런 있다는 식으로 거죠. 폄하하면 안 안 되고요. 된다는 또 거죠. 한미 예.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을 세 번째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다자 외교고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다자 외교에서 자 이번에 보세요. 정상 외교를 정상회담을 한 나라는 딱 두 나라예요. 영국과 필리핀. 네. 그거는 딱 두 나라인 이유는요. 영국은 왕이 바뀌었고 그렇죠. 필리핀은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약식 회담을 한 나라 딱 두 나라예요. 우리나라하고 프랑스.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는 못했어요. 더더군다나 대통령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워싱턴에 하루 더 묵으시는 그렇죠. 바람에 뉴욕의 일정이 하루가 축소가 됐어요. 줄어들었죠. 왜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축소돼서 그럼 그때 당시에 약속을 했었던 많은 나라들도 있었을 텐데 그 나라도 다 외교 참사를 빚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48초간의 회담인지 인사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 인플레 감축법 한미 통화 수합 얘기하셨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그때 그렇게 무슨 하셨잖아요. 얘기했을지 48초간에 그 말씀 다 하셨다고요. 자, IRA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플레 감축법. 인플레 감축법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미 사전에 열흘 전쯤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하고요. 저희 재계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그날 만나서 30분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희 공무원들과 고위직 공무원들과 자동차 업계 자동차 협회 회장 분들이 가서 이미 사전 조율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것은 미국 의회에서 저희 나라를 제외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요? 간단한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네. 자꾸 제가 흥분했나 봐요. 예. 죄송합니다. 네. 우리나라를 제외시켜 줘야 되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야당하고의 협상도 이렇게 어려운데 미국 의회에서 저희 나라를 예외 조치하는 것은 그냥 30분 만나고 1시간 만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진행 과정 중에 있고 이미 미리 사절단이 가서 그 얘기를 쭉 해오고 있고 네. 대통령께서 48조 어찌됐든 그나마라도 약식회담을 하셨고 이것은 앞으로도 하반기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셈, 에이펙, G20 많습니다. 예. 또 많습니다.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대통령 양국의 정상들이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지. 알겠습니다. 아니 딱 만나서 남녀간에도 30초 뭐 30분 만나서 그래서 결론이 대통령실의 안 해명을 지어져요. 제가 문제 지적하는 10초 게요.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장관급 예. 회담이든 차관급 회담이든 뭐 여러 가지 회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네. 정지 작업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48초간 인플레 감축법 얘기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했을 수도 있죠. 아무도 예, 몰라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잘 네.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네. 하실 수도 있죠. 오늘 네. 초선 그럼 안 열전 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최고의 열전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김행 비대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